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오늘 오후 1시 35분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일하던 당시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 추심업체 등에서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경북 내륙과 경남 동해안에도 낮 동안 비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 5에서 최고 2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는 1cm 안팎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홍콩 시위가 6개월째 지속되는 상황이지요. 홍콩 범민주 진영이 구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전체 452석 가운데 385석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선거에 비해서 260석이 늘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과반 의석을 얻었고 전체 의석의 85.2%를 가져가며 사실상 싹쓸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친중파 진영은 58석에 그쳤습니다. 지난 선거보다 241석이 줄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452명 구의원 중에 117명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1200명 선거인단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행정장관 선거는 2022년 막대한 변화가 불보듯 뻔합니다. 이번 범민주 진영 선거 압승의 핵심 주역은 바로 시위대 진압 경찰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때리고 얼마나 열심히 짓밟았는지 민심이 다 돌아섰습니다. 이미 홍콩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경험한 지역입니다. 중국의 치안이 제 아무리 강고하다 하더라도 민심마저 장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찍어 눌러 굴복시키는 리더십은 끝났습니다. 홍콩 시민의 완승입니다.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5시부터 7시까지 KBS 1라디오 스튜디오 애칭은 용수처입니다. 이 김용민은 바로 용수처장이 되겠지요. 네. 자, 이번 한 주도 역시 자로 잰 듯한 중립으로 어떤 비리도 없이 공정한 뉴스 전해드리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자, 용수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는요, 석석 오창석의 단상, 한 뼘 더 특별한 시간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어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서입니다. 가수이자 배우 구하라 씨의 사망 소식. 설리 씨의 절친이었던 구하라 씨마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번 일을 마주하면서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게 집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 내게 집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 오늘은 그래서 내게 집중하는 고마운 이들에게 전하는 한마디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내 주변 나한테 집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보내는 나의 속마음,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오창석 씨 코너에서 소개하고 작은 선물, 따뜻한 음료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시부터 7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은 특별히 저도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오늘도 7시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뉴스 505 함께할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정상근 기자한테 집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한테 집중해주는 다른 사람. 예. 네. 용수처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닌데. 아닙니까? 네. 아, 예, 예. 아, 아니, 진짜 정상근 기자를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고 네네. 친애합니다. 예. 자, 그나저나 감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목이 조금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네. 이전보다는 기침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주보다 상태가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이 목 상태만 그렇지 나머지는 점점 호전되는 기미가 알겠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발해야 되나요? 병을 낫기 위해서. 예, 분발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북한이 9.19 합의에 따라 조성된 서해 완충 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였다. 암울한 소식입니다. 네, 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남북 접경 수역인 이 창린도 방어부대를 찾아가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방어부대 시찰 중에 즉석에서 사격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김정은 위원장은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둔 뒤 한번 사격을 해보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에 해안포 중대 군인들이 이 평시에 훈련하고 연마해온 포 사격수를 남김없이 보여서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커다란 기쁨을 줬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포 사격이 진행이 됐다라는 건데 네. 이 몇 발이 발사가 됐는지 또 목표 지점이 어디였는지 등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창린도라는 지역의 특색인데요. 네네. 이곳은 황해도 남단 그리고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의 완충 수역입니다. 네. 이에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라면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남북은 군사 합의에서 그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 서해 남측 덕적도에서 북측 초도 사이에 이 135km 수역에서 포 사격 그리고 해상 기동 훈련을 완전 중지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국방부는 북한이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이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이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 합의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했습니다만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임의의 단위가 임의의 시간에도 이 전투 임무 수행에 동원될 수 있도록 이 철저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면서 실전에 맛이 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해서 또 추가 조치가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금강산 관광 관련한 협상에서 북한이 대단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또 이번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담 불참 입장도 통보하고 네네. 또 이렇게 창린도에서 해서는 안 될 포격을 하고 9.19 합의는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너무 멀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래요. 아이고 참 올 연말까지를 기한으로 삼은 거 아니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 북미 또 남북 사이에 결정적인 대화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자, 홍콩 이야기 제가 모두에서 했습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도적 승리를 거둬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새벽부터 이 젊은 홍콩 시민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할 만큼 이번 홍콩 구의원 선거는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시위 발생 이후에 처음 치러진 선거인데다가 또 기초의원을 뽑는 작은 선거이긴 하지만 이 행정장관 선거인단 중에 117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선거인 만큼
압승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는데 결론은 예상보다 더 큰 이른바 범민주 진영의 압승이었습니다.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오전 7시 개표 결과 이 홍콩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278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친중파 진영은 고작 42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85석을 범민주 진영이 차지했고 그리고 친중 진영은 58석만 얻었습니다. 네네네. 거의 완패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건데 네. 이에 따라 현재 홍콩 18개 구의원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을 민주 진영이 과반을 돌파해서 장악한 셈이 됐습니다. 친중 지역이 패배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방금 전에. 예. 이 지난 2015년 실시된 구의원 선거에서는 이 친중파 진영이 18개 구의회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제 세상이 바뀐 것이죠. 네, 네. 특히 이번 구의원 선거에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현 정부를 심판한 것이 압승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상당수의 젊은 후보들이 또 당선이 됐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요. 이 투표율도 높았는데요. 예. 이 홍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날 총 294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해서 이는 투표를 했는데 이는 앞서서 가장 많은 220만 명이 투표했던 2016년 입법회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것인데 네. 이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시민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이 최종 투표율도 71.2%로 이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의 47%보다 큰 폭으로 치솟았습니다. 왜 이랬겠어요? 왜 이랬겠어요? 네, 투표로 이제 힘을 보여주겠다라는 투표로 의지였던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보여주겠다. 이런 민심이 71%의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인 거 아니겠어요? 네, 뭐 홍콩 시민들의 민심이 무서움을 다시 한번 또 보여줬는데 무서움을 중국 당국도 알아야 할 텐데. 네, 뭐 왕이 부장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홍콩은 이 중국의 이제 자치구라는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라고 했대요? 뭐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네. 예, 그러거나 말거나. 홍콩시 그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정치적 무게감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왔다는 것은 내 의사를 보여주겠다 이런 뜻인데 민의를 이렇게 가벼이 여겨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철도노사가 철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엊그제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 서울사옥에서 본교섭을 재개했었는데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늘 오전에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은 철회가 되고 이 내일부터 KTX 등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는데요. 네. 철도노사는 그 올해 임금 1.8% 인상 그리고 인력 중원 문제를 철도노사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또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고 또 저임금 자회사 임금 수준 개선을 건의하기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것 중에 임금 인상안은 4%였는데 1.8%로 좀 내려갔습니다만 그 인력 증원 문제라든지 뭐 코레일과 SRT 통합이라든지 뭐 저임금을 받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올리는 것은 이 대화의 여지를 더 남겨놓게 됐습니다. 네. 국토교통부도 노조 요구 중에 하나인 이 코레일 SRT 통합에 대해서 그 용역 재개를 위한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조기 종료의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철도노조가 규약에 따라서 이 조합은 총회를 열어서 이 찬반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시민단체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7번째 고발했다고요? 네, 이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오늘 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네. 7번째입니다. 네, 이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3년 이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을 앞두고 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 2명을 조직위원회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하고 네. 또 국가 예산도 횡령했다라는 예.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예, 예. 이들 단체는 지난 2011년 이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위원장 비서 2명을 뽑는 과정에서 이 정당한 절차 없이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좌진 2명을 그대로 채용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 조직위원장이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였고요. 네. 시민단체는 채용 과정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또 면접도 없이 서류 전형만으로 채용이 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응시 자격 기준 역시 이 나경원 원내대표 보좌관을 위해 맞춤으로 정해졌다라고도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는 또한 이 스페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62억 원이 남았는데 네. 이 중에 44억 원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업 매입에 사용됐다라면서 예산 유용 의혹을 또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은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상 사유화한 단체라면서 이 국민의 세금이 사실상 민간 단체 건물 매입에 쓰였다. 이렇게 고발장을 적었습니다. 예. 9월 이후로 7차례 고발장을 냈는데 네. 지금 검찰의 수사는 고발인 조사 정도만 한 거지요? 네, 9월 16일에 첫 고발을 했는데 네. 이 고소인 조사가 지난 8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2달여 만에 고발인 조사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또 별다른 조사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일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이었다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예. 뭐 지금쯤 기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벌써 기소를. 네. 네. 지금 고발인 단계에 멈춰서 있는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뭐 눈은 부릅뜨고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법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지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 주말에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참담해했는데 말이죠. 네네. 관련한 후속 보도가 있습니까? 타살 정황을 찾지 못했다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인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메모가 나왔다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네네. 그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어제 오후 6시 이 구하라 씨가 숨진 모습을 가사도우미 분이 발견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네. 이 현장 감식 그리고 유족들의 진술로 종합해 볼 때 범죄 혐의점 즉 타살의 정황은 찾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필 메모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유서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이 걸그룹 카라로 데뷔한 고인은 최근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일본에서 새 싱글 앨범 미드나잇 퀸을 발간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말하지 못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고인은 이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 그리고 2차 가해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지난 5월 한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구조된 바 있습니다만 고 설리 씨 죽음 이후에 이 팬들에게 고인의 목까지 열심히 살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한 차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분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애정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데 말이죠.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깝고요. 네. 그리고 이 악플 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실체가 너무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할 일 없는 짓을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해요? 네, 그렇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사람들이? 네, 이 전 남자친구와의 불법 동영상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이 온라인에서는 영상을 구한다라는 댓글들이 올라와서 좀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네, 진짜. 사회적으로 충격을 네? 많이 준 바가 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일개인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고 말이죠. 네. 자,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의 전화에서 24시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야간 집회를 불허했다고요? 네, 피해가 너무 큰 상황이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네. 이 청와대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서 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이 경찰이 결국 이 해당 집회들은 야간에 집회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아주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네요. 그동안 뭘 하셨나 모르겠어요. 예. 네, 오늘 오전 10시부로 이 청와대 인근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조 그리고 이 전광훈 목사의 범국민 투쟁본부 집회에 대해서 오후 6시부터 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이 제한 통고 조치를 한 건데요. 네네. 이 한편 앞서서 이 청와대 인근 이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이 서울 맹학교 학부모들이 이 장기간 집회를 하는 단체들로 인해서 이 소음과 교통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이 집회들을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지난주 종로경찰서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단체 관계자들에게 집회 제한 조치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 야간 경고 방송 등을 통해서 집회 해산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이 제한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제 해산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또 이 범투본 집회를 주도하는 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지난 3일 집회와 관련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 4번째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다라면서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 내란 선동죄나 이 기부 금품법 위반 같은 이 다른 고발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체포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체포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근데 이 고소가 들어간 지도 꽤 오래됐는데. 꽤 오래됐죠. 네. 저희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내란 관련해서는 6월에 네.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아직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예. 고소인 조사만 한번 이루어졌었죠. 자, 그리고 이 전광훈 씨 같은 경우 어제 그 낮에 집회를 했는데 브루나이 국왕의 네네. 그 환영식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던. 그런데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때 저쪽 전광훈 씨 쪽에서 트런된 그런 소음이 더 크게 들려가지고 정말 참 민망했다. 네. 이런 청와대가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몇십 분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네. 네, 듣질 않았습니다. 경찰이 지금 존재의 의미를 지금 추궁받고 있어요. 네, 뭐하러 그렇습니다. 경찰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뉴스 505 오늘 정상근 기자 투혼을 발휘해서 브리핑을 네. 해주셨습니다. 빨리 좀 나으세요. 네, 예. 빨리 낫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이승미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도로별로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정체는 고장난 차 여파입니다. 남동나들목 부근에 고장난 차량이 있었는데요. 10분 전쯤 처리 작업 끝났고요. 하객분기점에서 남동 쪽으로 4km 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인천 쪽은 산막에서 광명까지나 남동 부근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죽전휴게소 부근 5차로에 고장난 차량이 있어서 살펴 지나셔야겠고요. 여기를 지나면 판교 부근과 달래내곡에서 반포 구간 정체가 되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정안나들목 부근 1차로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 충주 일대 작업이 계속되면서 충주 분기점에서 중원터널 쪽으로 4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지난 금요일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전해진 소식이었죠. 김희욱은 NSC 사무처장은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종료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은 일본의 앞으로의 자세를 보고 지소미아는 내일도 끊을 수 있고 한 달 후에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진보 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그냥 매일매일 끊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일본에게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평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후 또는 두 달 적어도 2달 안에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답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숫자 검사하겠다는 거군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 뭐 이렇게 신나는지. 양쪽에서 다 샌드위치가 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데요. 예. 제가 주말에 강연을 좀 다녔었는데 예. 예, 진보 세력들의 조차 예. 이거 일본한테 굴복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기다려 봅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한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의를 악의로 되돌려주는 일본의 교활한 셈법
오만함이 드러났고 미국의 갑질은 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니 뭐 이해는 하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그래요? 잘못된 결정이다. 바로 어제 그 답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태도 좀 보십시오. 네. 우리의 선의를 악의로서 되돌려주는 네. 일본의 교활한 셈법. 예. 한국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그 승리감을 맛보는 어떤 그 오만함. 이런 다 드러나고 있어요. 뭐 일본의 어떤 그 우리가 알고 있던 조금 부정적인 모습들이 아주 한꺼번에 압축적으로 다 표출되고 있죠. 아니 뭐 일각에서 말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감축한다 이런 정도의 압박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보수 언론이 얘기하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카드를 갖고 흔들어댄 게 아니고 네. 한미일 안보 협력, 이 삼각 안보 협력에 들어올 거야 말 거야. 네. 이러면 정말 재미없어. 이런 게 어떤 그 한국 정부에 상당히 어떤 외교적이고 정책적인 압력을 넣은 것이지 당장 말 안 듣는다고 미국이 우리한테 징벌을 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이런 식의 압박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유예 결정은 물론 한일 사이의 이야기입니다만 이 결정에 미국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는 한미 관계에서 한국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비해서 미일 관계에서 일본은 아직 자기 목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결정은 한국이 지소미아2를 전략적으로 잘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라는 그런 평가인데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어쨌든 김동석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미국 분위기는 한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했다라기보다는 일본을 움직였다 이런 뉘앙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사실 지소미아 그리고 네. 이제까지 워싱턴의 시각으로 볼 때 한국이 군사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움직이면은 알아서 미국에 맞추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이번에 미국 이 의회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도 보면 한국이 이제는 그렇지 않구나. 한국이 이제는 자기 목소리가 사실 네. 워싱턴에서 볼 때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는 질이 다릅니다. 한미 관계에서 한국은 하나의 국가로서의 1대1 대응이 되지만 일본과 미국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은 아직 자기 목소리가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종료를 결정하는 거는 한국이 지소미아2를 전략적으로 잘 썼다. 처음으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그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이 워싱턴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많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향해 즉각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청와대 분수대 앞 바로 그곳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그 자리에서 나온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지소미아 연기라는 결정 자체가 정말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런데 연기 결정이 지난 지소미아 소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잃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미동맹을 깊은 불신의 늪으로 밀어넣었고 한미일 공조를 와해 수준으로까지 끌고 갔습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며 미국이 총공세에 나섰고 결국 이 정권도 압박을 못 이긴 것이 그 진실입니다. 미 상원은 지소미아 파기가 결국 동북아시아의 선동 국가에게만 유리하게 한다며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지소미아 논란은 이 정권 외교 안보 라인의 한심하고도 위험한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책임을 묻고 경질해야 합니다. 현재 외교 안보 라인으로는 방위비 협상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해서 이제 미국을 설득해 보십시오. 그것이 방위비 협상에 유리할 것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등에 대해서 열어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황교안 대표가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황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공수처의 신설을 비롯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입장의 전환이 있어야 되고,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의 개혁에 기본적인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면 협상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합의는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신설이라든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그렇다면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은 뭐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안 된다. 뭐 공수처 신설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의 신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 이런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현철의 Talk About Love 듣고 오겠습니다. 사이가 멀어진 어색한 친구들, 오래 만나 서먹한 연인들, 설레는 마음을 되찾고 싶을 때 부끄러워도 말해요. 지금 Talk about love, talk about love. 마음의 문이 열리길. Talk about love, talk about love. 온 세상에 사랑이 차고 넘치길. Let's talk about love. 마주 앉은 부모님과 우리들, 말문이 막혀서 안타까울 때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끼리 할 말이 없어서 TV만 볼 때도 말해요. 지금 Talk about love, talk about love. 마음의 문이 열리길. Talk about love, talk about love. 온 세상에 사랑이 차고 넘치길. Let's talk about love. Talk about love, talk about love. 마음의 문이 열리길. Talk about love, talk about love. 온 세상 사랑이 또 차고 넘치길. Let's talk about love. 가슴속 그 따스한 봄. Let's talk about love.
네, 5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문자들 보내주셨는데요. 예, 51083 이렇게 시작하는 필명의 애청자분, 단식 하는데 한국당은 건너편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단식하는 분도 봐주세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선식님, 길냥이들 이제 추워지니 걱정이네요. 얼어 죽을까봐. 이런 말씀해 주셨고, 4544번 쓰시는 분, 지소미아 관련 외교 안보 관련자들 지체 없이 교체돼야 한다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시의적절합니다. 이런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 6663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은 전쟁 중인 적을 위해서 단식도 하고 적을 위해서 단식한다. 일본을 위해서 단식한다는 말이네요. 예. 싸움 중인 장수를 교체하라고 하고, 이런 모습이 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네임, 이 필명 쓰시는 분, 집중해 주는 사람도 곁에 있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악플 또 불법 촬영 범죄를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보다 강력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소중히 받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네,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매주 월요일은 이 시간에 함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특별한 월요일. 정말 뜻있는 월요일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부터 만나보죠. 네, 어제 홍콩 구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홍콩의 언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것의 주역들이 친중국 견제파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이것 혁명은 지난 2014년 당시 홍콩 행정장관직 후보 제안에 반대에 일어났습니다. 시위대가 당국의 최루탄을 이것으로 막아내 이것 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줬는데요. 세상에 최루탄을 이걸로 막아냈어요.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예.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비가 올 때 쓰는 이것. 네. 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순실 씨도 생각이 나고, 예, 잃어버린 땡땡. 네,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구하라 씨 사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집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 오창석 씨한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뭐 저는 가족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들 가족이네요. 근데 요즘 또 가족이 또 해체 상태인 곳이 많아가지고, 네. 비단 뭐 사이가 나쁜 게 아니더라도 다 이제 부모님과는 좀 나이가 들면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자주 어떻게 지내는지 소통할 기회도 줄어들게 되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통화로, 저도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네. 통화로 하는데요. 저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좀 자주 받는 편입니다. 최근에 친구가 이제 실직을 해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런 얘기를 예. 해서. 좋을 땐 전화 안 하죠. 좋을 때는 자신 SNS 앱시로 표현을 온 동네 방네 자랑을 하고, 예. 힘들 땐 꼭 전화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내게 집중하는 고마운 이들에게 전하는 한마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07번 쓰시는 분, 화장실까지 쫓아오는 4살 아드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신재건 정효남님, 네가 있어서 행복해. 난 널 좋아해. 아마 연인 관계신 것 같아요. 네. 뭐 부부 관계거나. 예. 자, 5484번 쓰시는 분, 환희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엄마 편 들어줘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엄마가 보내신 걸 실까요?
네. 예. 아들이 이름이 아마 환희로 추정이 되는 것 같네요. 그래요. 자, 우리 오창석 평론가도. 네, 4597님 보내주셨습니다. 이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100세까지 아니 그보다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네네. 1618님도 보내주셨는데요. 박중훈 안성기 주연의 대사가 생각나네요.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별은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나를 지켜보는 한 사람, 내 삶의 빛. 아내 우영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을 비추어주는 빛이 될게요. 라고 따뜻한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 주세요. 6835님 보내주셨습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아내, 애칭 이쁜이 여보. 나에게 너무 집중해줘서 고마워. 딴 생각을 못해. 조금만 늦어도 어디야 왜 아직 안 와 하며 전화도 자주 하고 나도 당신에게 집중할게. 23년을 살았네. 이쁜이 김미경 사랑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의 사랑 잘 알겠습니다. 6300번 쓰시는 분. 멀리 제주에서 사는 막내딸 걱정해. 아흔 되신 친정엄마는 손수 키우신 달랑무로 막내딸이 좋아하는 총각김치를 담아 보내주십니다. 저한테 집중해 주시는 엄마가 오늘도 열심히 살라고 토닥여 주시는 것 같네요. 엄마 지금처럼만 건강하시고 12월 엄마 생신 때 꼭 여행 같이 가요. 사랑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김경숙님. 제가 집중하는 한 사람은 혼자 사시는 친정엄마예요. 날씨 탓인지 계절 탓인지 아픈 몸 때문인지 요즘 많이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어쩌면 저의 나중 모습일지도 모르겠죠. 엄마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지금 이대로라도 오랫동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전 날마다 엄마 생각 자주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사랑해 라고 하셨고요. 2429번 쓰시는 분 24살에 시집 와서 아들이 20살이 되도록 아직도 나만 사랑해 준다는 사람이 있어. 네, 험한 세상 힘들지만 살 수 있네요. 네, 그래요. 아들이 20살이 되도록 사랑을 받으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아름다운 사연 저희들 받았습니다. 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연을 보시고 나도 할 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김선미님 20살 때 17살이었던 남동생이 자살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동생한테 괜찮다고 넌 참 괜찮은 놈이야. 누나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 오창석 소기자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첫 소식으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모양이죠 개방을 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감천 문화 마을을 찾았다는 이야기 처음으로 전해드릴까 합니다. 예. 이 감천 문화 마을은 이제 벽화 사업이라든지 등대 포토전, 어린 왕자와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전 등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그 부산의 막추픽추. 네. 예.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되고 있죠. 네.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기도 예. 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 감천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꼭대기 카페에서 한참을 이 마을을 내려다보면서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하면 적용될 수가 있을지 또 인도네시아에 있는 빈민가가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관광지로 될 수 있을지 네.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이 감천 문화마을 같은 경우 제가 출마했었던 사하을에 속합니다. 알고 싶지 않아요. 네, 예. 근데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예. 조코이 위도도 대통령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네. 현지에 있는 거주민은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왜냐 외지인들이 하도 많이 와서 네. 뭐 그렇게 거리를 지나가고 그러니까. 네. 예. 사실은 그래서? 뭐 외지인이 오는 것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힘든 것은 이게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가게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은 실제 여기 감천문화에서 살았던 분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원 거주민들이 쫓겨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절히 경계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슷한 그 마을 구조를 가진 곳이 경남 통영도 있거든요. 동피랑 마을. 예. 네. 거기서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네. 예.
그래요. 이 문제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하루 앞당겨서 부산을 내려왔습니다. 예,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요. 네. 8월 26일에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 인근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도시 과밀, 교통체증, 환경 오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카르타 섬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5개 섬 중에 가장 작은 섬에 있습니다. 네. 작은 섬. 그래서 섬을 옮기는데 40조 정도 소요가 되고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을 배워가고 싶다. 그래서 각 장관, 김현미 장관과 인도네시아의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이 만나서 이 40조 규모에 대해서 사업 역시 한국이 수주할 수 있도록 많은 양해 각서를 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게다가 또 자카르타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네. 고층 건물 급증으로 집안이 매년 평균 7.5cm씩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시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카르타가 과밀되면은 아무래도 안전상에도 위협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반대를 했고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이 텅텅 빈다. 서울 공동화 현상이 빚어진다. 서울의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그럴 리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울 집값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도 이전과는 전혀 무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은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닷새째를 맞았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자택이라든지 당사 또는 국회 안에서 단식을 하는데 현재는 바깥 텐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운 날씨지 않습니까? 건강이 더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도읍 의원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인근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구급차 등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찾아왔을 때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역시 찾아갔는데요. 일어나서 단식을 그만하고 저랑 대화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남겼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누워있는 상태로 겨우 대답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 경찰이 지금 현재 한국 대학가에 번지고 있는 대자보 훼손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유학생 등 5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네, 네. 현재 5개 대학 7건의 신고로 고소장이 접수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대학교에 홍콩의 자유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붙고 이 대자보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중국 유학생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나 직접적인 신고가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대자보를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고 반대하면 본인들도 반박 대자보를 붙이면 될 일인데 왜 훼손을 해요? 남의 글을 갖고. 중국 유학생들이 아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한국 대학생들만큼 못한 것 같습니다. 뜯으면은 다시 쓰면 되는 거지. 네. 다시 붙이면 되는 거지. 아니, 그 뜯는다고 네. 다시 안 붙입니까? 그렇죠. 더 화가 나서 더 붙이지. 뜯는다고 해서 또 의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여기는 한국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바로 홍콩을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와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찰의 어마어마한 그런 시위 진압, 가공할 진압 이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투표로서 답을 하잖아요. 예. 중국은 또 그게 또 걱정되는 거죠. 홍콩의 이런 민주화가 본토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은 아닐지. 네. 네, 그런데 이젠 하드 파워라고 하잖아요. 찍어 누르고 네. 이런 권력은 더 이상 이 통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바로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것이죠. 앞서 황교안 대표 단식 닷새째라고 했는데 엿새째입니다. 엿새째. 예.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요. 저 다음 소식 또 하나 더 볼까요? 네, 경기도 파주시 공병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장교 1명이 숨지고 사병 1명이 다쳤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재 굴착기 작업 중에 폭발물을 건드린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경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소식은 캠핑카 이야기네요. 네, 캠핑카가 갑자기 저녁에 나타났다가 오전 6시만 되면 사라진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지하철 물레역 그리고 영등포 구청역 사이에 캠핑카 한 대가 저녁 그리고 새벽까지 있다가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알고 보니까 현재 상수도관 교체 공사 건설 노동자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작업자들이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거의 쓰기가 어려웠는데 이 캠핑카를 대절해서 이동식 화장실 겸 또 세면대 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이인엽 서울시설공단 공사처 감독과장입니다. 네. 해외 사례까지 검토를 해서 근로자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박원순 시장도 크게 반색을 하면서 서울 시내 전역에 이러한 공사 인부를 위한 캠핑카 마련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겨울엔 또 얼마나 추워요, 밤에. 네. 따뜻하게 몸 녹일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 캠핑카가 활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히 활용될 수 있고요. 현장 노동자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용변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43.6%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냥 어두운 곳에서 용변을 해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캠핑카를 마련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많이 도착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박성수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젊은 낙선자를 위한 비례대표 추천을 해줘서 새로운 정치를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석패율 제도 이런 것들 젊은 정치인들한테는 좀 우선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봤네요. 이러면 또 차별 특혜인가요? 석패율은 어차피 비율로 하는 거라. 아, 그래요? 저는 좀 비율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그냥 완패율이죠. 완패율. 그래요. 프레드님 현재 거주민들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나누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지 싶네요. 감천마을 얘기를 듣고 글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생강강생님 미국과 일본이 압박할 때 제일 큰 힘이 자유한국당과 대한민국 언론이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 편이 아니라 미국 편이다, 일본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6824번 쓰시는 분, 다른 장소 같은 일 하는 부부입니다. 공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70을 향해 가는 나이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나를 지탱해주는 단 한 사람, 내 남편입니다. 여보 고맙고 사랑해. 네, 형편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더라도 서로 의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네요. 예. 오늘 왠지 분위기가 여성시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따뜻해지는. 아주 좋아요.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실내 기온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